부자가 되려면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입춘의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해가 바뀐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행복, 성공 등 각자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입춘을 비롯하여 약 2주간은 한 해의 진정한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기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입춘날부터 우수전까지 약 2주간 이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물론 이 시기에 하면 재물운이 좋아지는 방법들까지 모두 전해드리니 한 해의 금전운을 원한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운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입춘날부터 우수전까지 약 2주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끼니를 거르는 것인데요. 입춘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이것은 한 해의 식복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새해의 첫날에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었고 이것은 올 한 해 식복이 가득 넘치길 바랐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그 해의 재물운까지도 좌우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조상님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밥은 무조건 잘 챙겨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입춘 이후부터 약 2주 뒤인 우수전까지는 근신기간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해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도 사소한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부자들 역시 이 시기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해의 아침에는 꼭 식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에 굶으면 1년 내내 굶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 끼니를 과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입춘 이후부터 약 2주의 기간 동안은 아침밥을 최대한 드시고 따뜻한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불화가 생기지 않으며 가정에도 식복과 재물복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너무 오래된 음식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에는 그 전날의 음식을 정리하고 새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되도록 먹으셔서 좋은 운을 받기에 앞서 건강을 지키시면 나 자신이 한 해의 복을 받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입춘 이후부터 2주간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돈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이 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의 시작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오길 원하실 텐데요. 올해의 재물복을 위해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과한 지출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이 시기에 돈이 나가면 1년 내내 들어오는 돈은 없게 되고 나가는 돈만 많아지게 된다고 하셨지요. 특히 올해는 변화와 여러 변수가 따르는 해가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재물운 역시 변동이 클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물적인 운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한 지출로 인해 당연히 여러분에게 와야 할 운, 또 한 해 내내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시작의 시기에는 무엇이든 타인에게 물건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라면 돈거래 역시 이 시기에는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춘날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는 한 해의 운을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해야 하는 날인데요. 이 시기에 무언가가 나간다는 것은 내 운 역시 나가는 모양새가 되고 그냥 주게 되면 그것은 빼앗기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웬만하면 지출에 있어서 계획에 없던 일들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춘을 비롯한 약 2주간은 한 해의 금전운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시작의 시기인 만큼 한 번쯤 나의 지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올 한해 들어올 수입에 관해서 예상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한 해의 돈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아끼고 절약해서 내 수중 안의 돈이 최대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에서도 항상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불행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기사항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그러한 것이니 꼭 기억하셔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춘 이후부터 하면 절대 좋지 않은 세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입춘의 시기에는 꼭 한번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일인데요. 말의 힘은 무척 강합니다. 말이 현실이 되고 말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입춘의 시기를 비롯해서 약 2주간은 최대한 부정적인 소리나 비관적인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뱉어서 부정타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가끔 주위를 보면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한숨을 짓고 아 그냥 죽겠다.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 올해도 분명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주위에 말하고 주위 사람들의 기운 역시 모조리 빼앗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버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도 나 자신이 하는 말로 좋은 씨앗을 한번 뿌려보세요. 특히 원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해 보시면 정말 좋은데요.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말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올해는 몇 억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올해 일 열심히 하고 장사 잘해서 대박 날 거야. 이번 해에는 꼭 합격하게 될 거야.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감에 차게 되고 이것이 현실화되면서 좋은 기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입춘이 지난 후에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의 시기인 만큼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최대한 나 자신에게 새겨지도록 이야기를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입춘 이후 약 2주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번째는 바로 너무 성급하게 내리는 의사결정인데요. 옛날 어르신들 역시 시작의 시기에는 성급한 행동은 자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상태나 일시적인 판단에 따라 경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인데요. 섣부른 행동은 종종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이나 개인적으로 큰 선택을 앞두고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지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 조언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연초에 어떤 분들은 돈과 관련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의욕이 앞서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때에는 절대적으로 돈에 있어서도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도 너무 허황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의 시기에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너무 조급하고 허황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이루겠다며 무리를 하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지요.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세우지만 그중 약 80% 이상이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결심을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조급한 마음은 자제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꼭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게 올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좋은 운 역시 나에게 올 것입니다. 입춘 이후 새로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 5번째는 절대 타인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과 싸우지 말라는 말인데요. 옛날 책에 보면 입춘의 시기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근신의 기간이기에 삼가하고 절제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불행은 한 해의 모든 운을 잡아먹는다는 말도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입춘의 시기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구설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도 최대한 참는 것이 좋고 화제를 전환하여 내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화가 난다고 해서 자꾸 상대와 싸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1년 내내 재수 없다고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조금 억울하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는 해인데요. 그러니 이 시기에 먼저 나서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도 나서서 행동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이 시기가 근신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큰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 역시 시작의 시기에는 복이 나가는 행동으로 금기시 되었던 것입니다.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는 날이니만큼 복이 나갈 말은 그 무엇이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은 화가 나도 좀 참으시고 야단칠 일이 있으셔도 참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최대한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행여 운이 나갈 말은 그 무엇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은 말에서부터 온다고 하였고 화도 말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는 논쟁을 하는 것도 꺼리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행의 말,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땅히 여러분에게 와야 할 운이 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일 수 있으며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스스로 아주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좋은 말만 하고 웃을 일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모든 번영과 행복이 다가갈 것입니다. 입춘날을 비롯한 이 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6번째는 과한 음주를 비롯하여 과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몸가짐에도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술은 최대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드시게 된다면 자제하여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락적으로 노는 일은 무조건 삼가해야 하는데요. 이 시기에 노름을 하는 것도 절대 금기사항이었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연초를 맞이하여 모임을 가지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고스톱도 치고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나온 돈은 게임이 끝난 후 함께 먹거나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노름이 되지 않고 한 해를 함께 즐기도록 한 게임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운을 좋게 하는 행동들도 있는데요. 입춘 이후부터 약 2주 이후간의 시기를 지내면 다음 절기인 우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문구를 대문에 붙이는 날, 그날이 바로 입춘날이지요. 이것은 입춘축이라고 하고 한 해 운과 복을 기원하는 문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입춘대길은 입춘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되길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뜻인데요. 이 시기에 붙이기 딱 좋은 문구이지요. 그리고 건양다경은 맑은 날과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했던 소망과 같지요. 그랬기에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입춘이 되면 대문 앞에 이 문자를 꼭 적어서 붙이셨던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춘이 오면 이것을 꼭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문 앞에 이를 붙였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것을 붙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자를 인터넷에 찾아서 캡처하신 뒤 자주 확인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주간 함께한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입춘날 붙이고 우수날인 올 18일 전에는 떼는 것이 좋습니다.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년 내내 봄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붙인다고 더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계속 붙여둘 필요는 없습니다. 입춘날 이후 2주간은 집안의 환기를 잘 시키면 더욱 좋은데요. 이것은 공기순환이 운의 순환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이 시기의 아침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창문을 열어 꼭 아침 환기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어 10분, 20분씩 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일어났다면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어두어 활짝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 기운을 순환시키고 좋은 운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한 해가 시작된 만큼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시기가 될 것인데요. 이때 서로 간의 인사는 복을 담아 하세요. 우리 민족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덕담을 하며 인사를 주고받았지요. 이는 축복의 말이며 기원의 말인 것이고 상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말입니다. 말로 전한 운과 복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올 한 해 좋은 운을 만들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서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